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입니다. 강원 에너지는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법인을 대상으로 무려 약 43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합니다. 이 소식의 시간 외에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99%의 규모인데요. 참고로 강원 에너지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강원 에너지 8%대 오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시간 외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웨이버스, 핑거 모두 어제장에서 11에서 12% 올랐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한 모습이죠. 각각 움직이는 모습은 웨이버스 5.9%대, 핑거는 5.82% 움직였습니다. 우선 웨이버스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업 대상 공간정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핑거도 보시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상장 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죠.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인데요.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입성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STO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상승했고요. 핑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용 AI 스타트업이죠. 투블럭 AI가 챗 GPT와 같은 생성용 AI 활용 방법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대교가 어제장에서 7%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도 대교 움직였습니다. 3.17% 상승합니다. 교육용 AI도 요 근래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의 종목들 저희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시장 자체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AI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뭐 디지털 관련된 뭐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웨이버스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그 국가 정보 공간 이제 플랫폼인 이제 KGO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이 활용한 공간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위성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런 이제 지역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웨이버스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웨이버스는 이제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의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국토부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전자정보 지원 시스템 사업을 이제 같이 영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어떤 거냐면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상에서 어떤 장소를 그러니까 가상 세계도 똑같이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을 3차원 지도를 만들고요. 그와 더불어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해서 국토 정보를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작업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국토부와 이런 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버스가 이러한 공간 플랫폼에 관련된 그 시장의 반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향후에 이제 AI와 뭐 이게 이제 겹친다든가 아니면 메타버스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외국인이 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뭐 매수가는 그 대신 이제 이게 단기간에 최근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이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조정을 받을 때 쫓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2,300원, 손절은 1,6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웨이버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바로 저기 보이는 에코프로 HN입니다. 9일째 담았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이는데요. 정부가 K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방송 영상 콘텐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송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OTT를 겨냥한 드라마에 최대 30억 원의 제작 지원금을 수혈하면서 콘텐츠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인데요.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OTT 하면 또 넷플릭스 아닙니까? 넷플릭스와 재계약도 마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세를 받았습니다. 6일째 러브콜을 받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IRA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잠깐 반작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힘을 쓰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IRA 발표에 이어서 올해는 유럽판 IRA의 핵심 원자재적 발표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폐배터리 대표주인 성일하이텍은 올해 연말에 3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요. 증설 효과가 실적에 본격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성일하이텍 3일째 매수하네요. 그 아래 명신산업은 3일째 외국인이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대우조선해양 보이시죠. 길게는 8년, 짧게는 2년 동안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조선사들이 올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가시화할 것이다라면서 이 핑크빛 전망을 제시한 덕에 대우조선해양 3일째 연속적으로 매수세 받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의 수급 종목에서 골라주시죠. 네, 뭐 외국인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뭐 많이 매수하는 종목 업종이다라고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성일하이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작년에 뭐 좀 전에 앵커도 말씀했듯이 작년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이제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이제 주가가 쭉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 대한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찾으면서 성일하이텍도 같이 뭐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가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대적으로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은 좀 반등 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유럽판 IRA라고 하는 핵심 원자재법 CRMA가 이제 실시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다시 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특정 국가의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소재 비중을 축소하고 EU 영내에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핵심 원자재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U에서 2월에서 3월 중에 이 CMI 이런 이제 핵심 원자재법에 관련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EU 내에서 이런 핵심 원자재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소재를 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 업체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분야에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만큼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업화에도 성공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습식 방법을 통해서 폐배터리 내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구리와 같은 이제 중요 핵심 부품들을 지금 추출해내고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의 이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차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이제 수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지난 이후에는 이를 다시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원자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향후에 좀 더 부각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소재를 직접 채굴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일정 부분 리사이클링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도부터는 이게 의무화로 그 해마다 그 리사이클링 그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리사이클링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요 주주 중에 이제 삼성 SDI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재활용 시설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그 시설을 건립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면 향후에 이런 폐배터리 이런 이제 완성 셀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원자재들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6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5거래일 동안 지금 2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할 만큼 지금 관심사를 이제 조금씩 받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가 흐름도 최근에 하락을 보였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주가보다 약간 낮은 10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9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일 하이텍 가격적인 접근 방법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죠. AP위성 어제장에서 상한가 찍었던 기업이죠. 기관의 매수세가 뒷받침해준 모양새인데요. 7일째 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스페이스X, 원앱 등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국내에 상륙을 하죠. 여기에 국내 위성통신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AP위성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UAM의 기대감 속에서 하나시스템 5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차 전지 주들이 보이죠. 나노신소재, LG 엔솔 모두 3일째 기관이 나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반등하자 최근 2차 전지 주들에게 그 훈풍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기관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5기업 중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실까요? 네, 그중에서 뭐 2차 전지 소재, 뭐 어차피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를 이끄는 그런 이제 업종이다 봐야 되죠. 2차 전지 관련된 그 나노 신소재를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CNT 도전제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T 도전제라는 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양극, 음극 모두 사용이 되면서 전도성을 높이고 이제 활물질, 그러니까 음극 활물질이나 양극 활물질의 성능을 향상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노 신소재 자체가 이제 그 이런 소재를 이제 나노 단위로 이제 분쇄를 하고 이를 다시 고체나 액체 형태의 그런 이제 제품화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이제 매출이 컸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매해 뭐 100% 정도씩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는 매출이 58억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도에 119억, 그다음에 작년 3분기까지도 167억 정도를 이제 매출을 올릴 만큼 매출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런 이제 2차 전지 도전제의 그 매출은 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고요.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은 612억으로 3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0억으로 217%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런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9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올 만큼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지금 3일 연속 쌍끌이를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2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5만 4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일 만큼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상승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만 2천 원, 손절은 7만 8천 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바로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방금 전에 기관의 수급을 봤는데요. 동일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하나시스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씩 보시면요. 가장 위에 에코프로비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매수를 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코스모 화학과의 양극재 계약 소식에 9%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약 6천억 규모의 LNG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증권가에서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서 어제장 올랐는데요. 조선주의 경우 외국인도 함께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도 함께 담았고요. 현대 오토에버, 호실적의 고성장이 기대되면서 사모펀드 매수세 받습니다. 사모펀드 매수 특징주 안에서 저희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기관하고 사모가 다 매수한 이제 한화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 나왔듯이 이제 적에도 이제 위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화 시스템은 영국의 저궤도 위성 회사인 윈웹에 3억 달러를 투자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윈웹이 올해 중에 국내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관련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게 어저께 상승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를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수혜도 같이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미 중에 있습니다. 방미하는 와중에 나사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미 간의 우주 항공 관련된 협력 분야를 좀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향후에 이런 회동 이후에 이런 국내 우주 산업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관련 산업주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방산 전자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제 그 방산 관련된 이제 서비스, 통신 관련된 분야도 같이 영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통신 관련된 분야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작년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4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3거래일 연속 지금 1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월 이후에 200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일 만큼 기관의 순매수세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3,000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1,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신 UAM 관련해서는 앞서서 투데이 분석 시간에서도 다뤄드렸는데요. 다양한 의견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